뭘? 알잖아 뭔지. 내놔. 왜 이러는 거야? 대체 뭘 달라는 거야? 의문의 킬러 빅은 한국으로 망명하려던 북한 핵무기 총괄 담당이자 핵물리학자 홍승용과 한국 요원들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찾지만 없었죠. He didn't have it either. I think they took it. 아니 실패하다뇨. 홍승룡과 홍승룡을 데려오기에 투입된 우리 쪽 요원 3명이 사망했습니다. 북쪽에서 한 겁니까? 파악 중입니다. 북쪽의 핵무기 개발 사항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친 게 아쉽군요. 더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처하세요. 예. 이름이 뭐라고? 구야씨. 맛있어? 먹을래? 넌 자식아 저 식성에 적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식성까지 강요하면 포기해야지. Excuse me. One more 구야씨, please. 뭐 먹게? 현주 씨 거. No. She was just kidding. No. 홍승용이 암살당한 걸 모른 채 식사를 하고 있던 현주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무슨 전화야? 임무를? 무슨 임무? 몰라, 접선 포인트만 하다 받았어. 접선 포인트에 도착한 현준, 홍승용 망명 작전이 실패하자 백삼 부국장은 헝가리에 직접 찾아왔죠. 국장님 오신다는 얘기 못 들었었는데. 홍승룡이 죽었다.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으로는 북쪽의 보복이라고 추정된다. 너 단독 임무가 있어. 단독 임무를 하달받은 현주는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임무를 수행하기 전 못했던 승유와의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너 안 바쁘냐? 자리를 비켜달라는 현준의 말에 사우는 좀 그랬죠. 그래요. 너무나 사랑하는 승희와 있지만 하달받은 임무 때문에 현준은 계속 긴장이 됐었죠. 무슨 임무인데? EX. 대장은? 부국장님 여기 헝가리 와 계셔. 궁금하면 가서 물어봐라. 서우야. 혹시 나 잘못되면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암살 대상은 누굽니까? 윤성철. 북한 최고 인민위원장 말입니까? 어. 이런 질문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북한 최고인민위원장이라니. 너무 놀란 현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은 이미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왔고 그 마지막 과제인 핵탄두의 소형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소련 관계자들과 회동하기로 했는데 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하죠. 북한이 핵미사일 보유국이 되는 걸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질 않나. 지금 이 시간부로 호위 등급을 1등급으로 올린다. 무슨 일입니까? 암살 기도가 있을 거란 첩보가 있어. 한편 북한 호위부는 암살 기도가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어디서 얻은 걸까요? 현주는 관광객으로 위장해 저격 포인트와 보안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에 왔습니다. Excuse me? With the building? 생각보다 많은 경찰들과 만만치 않은 보안 상태에 현주는 당황했죠. 저격 포인트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격수 배치는? 삼각 포인트가 이중으로 겹쳐지는 곳대로 확보했습니다. 저기는? 건물 자체를 봉쇄할 예정입니다. 당일 남조선하고 미국의 위성으로 전파 방해 송신이 가능한지도 알아봐. 알겠습니다.
경찰도 갑자기 인력을 늘리고 있었고 헝가리 국가정보요원까지 보였습니다. 북한 호위부 장교는 저격수 포인트를 잡고 있었고 수십 명의 경호원들은 경호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죠.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했고 설사 성공한다 해도 이곳을 빠져나가기란 쉽지 않다고 판단해 백산 부국장한테 존나 힘들 것 같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부국장은 알았다며 정말 힘들 것 같으면 작전 변경은 없다. 끝내. 알겠습니다. 미리 확보해둔 장소에서 총을 조립하고 준비를 마쳤지만 북한 최고인민위원장이라니 현주는 겁나 쫄렸죠. 알았다. 최종 보고. 상황 대기 완료. 상황 대기 완료. 준비 완료. B5 반복 보고. 준비 완료. 지금 내리십니다. 마지막 상황보고 암구어를 잘못 얘기한 현준. 북한 호위부 책임자 박철영은 이상함을 느끼고 이런 국제행사를 함부로 중단시킬 수는 없었기에 P5 저격 포인트를 향해 달려갑니다. 적색 상황. 위원장님 막아. 회장님 괜찮습니까? 구급차! 임무를 마친 현주는 빠르게 장소를 벗어나려 하는데 북한 호위부 책임자 박철영의 총에 맞아 부상을 입게 됩니다. 계속 진행해. 차 세워. 가까스로 벗어났고 백산 부국장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지만 임무는 성공했습니다. 총상을 입어서 단독 탈출은 힘들 것 같습니다. 구조에 요청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요원 수칙을 준수하라는 것뿐이다. 도와주십시오. 백산은 냉정하게 전화를 끊고 부국장님. 현주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북한 호위부의 추격은 점점 좁혀져 오고 시간이 얼마 없었죠. 몸 안에 박힌 총알을 스스로 빼냅니다. 알고 있었지만 정말 버려지고 나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사는 현준의 둘도 없는 친구 진사오를 보냅니다. TK1이 작전 중에 부상을 입었다. 잡히면 곤란한 상황이야. DK1하고 DK2 지금 어딨어요? 말씀해주세요. 부국장님! 내일 첫 비행기로 당장 귀국해. 이밀령하고 안재범 우크라이나에 있지? 예. 지금 그 두 사람 빨리 부다페스트로 가서 현지 경찰하고 군대 움직임 파악해서 보고하라 그래. 예, 알겠습니다. 위치는 확인됐나? 3일 전에 계약된 204호가 신원 불명입니다. 다른 방들은 2층의 사람이라곤 그 방뿐입니다. 움직여. 북한 호위부 요원들뿐 아니라 헝가리 경찰 특공대까지 현준이 숨어있는 안과 턱 밑까지 와 있었죠. 상황이 안 좋아. 얘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부터 빠져나가자.
형순이 형 인계했던 그 경비행장으로 가는 빠져나갈 수 있을까? 자신을 구하러 온 사오를 보고 현준은 안심하게 되지만 사오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현준을 제거하려 합니다. 사오야. 미안하다. 명령이야. 네가 왜 네가 나였어도 현준이 형은 언제부터 가까워진 거야? 처음부터 호감이 있었던 것 같아. 부국장님 집에 갔던 그날 그날 밤 첫 키스를 했거든. 주가 어디로 갔었어? 1번 동행한 사람 있었지. 승희. 네가 나였어도 미안하다.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총상을 입은 현준은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갈 수가 없어 낡은 기차들을 수리하는 공장까지 오게 됩니다. 어떻게 됐나? 실패했습니다. 반드시 네가 먼저 찾아야 된다. 찾아서 끝내. 지금 저더러 현준이를 죽이란 말입니까? 왜 죽여야 됩니까? 구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오는 현준을 처리하라는 백산의 지시를 거부하지만 백산은 현준의 과거가 담긴 자료들을 주며 현준이 쓰임을 당하다 버려지는 것은 위에서 이미 결정된 것이었다며 배후 세력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할 수 없군. 최승이 들어오라고 해. 안 합니다. 대통령은 백산에게 윤성철 위원장의 암살에 대해 물어보지만 백산은 북한의 권력 싸움 중 하나라며 발뺌을 하는데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 북쪽 내부 갈등으로 인한 사건입니다. 과연 백산 부국장은 무슨 생각일까요? 그리고 현준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짓밟기 시작하는데 나야. 착수해. 뭐 하는 거야? 김현준 의원의 모든 비품과 자료를 압수 중입니다. 압수? 이유가 뭔데? 간첩 활동 혐의입니다. 현 시간부로 누구든 김현준과 연락을 주고받을 경우 간첩 활동 혐의로 체포돼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백산은 현준에게 북한 서열 2위를 암살하게 만들고 북한과 헝가리에 정보를 흘려 국제 수배범이 되게 만들었죠. 그리고 형제 같은 친구 사우로 하여금 현준의 목숨을 거두려 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혹시 살아남더라도 대한민국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간첩 혐의를 씌웁니다. 백산 부국장님 같습니다. 그야말로 개백산인데 NSS 내에서는 백산의 이런 행동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또 엄한 놈이 희생양이 되는구만. 네? 내사과이들이 와서 지금 난리예요. 아니 TK1이 간첩행위를 했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도 몰라. TK 퇴원해치 좀 알려줘. 안 돼요. 지금 괜한 짓 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리고 현준의 모든 자료들은 정식 압수 절차가 아닌 소각 처리가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부탁한 거 전송했어. TK1에 대한 건 이미 폐쇄 조치가 끝나서 나도 접근할 방법이 없었어. 현준의 연인이자 NSS 팀장인 승희는 NSS 동기인 정인을 통해 이미 접근이 금지된 파일들을 전송받고 현준을 찾기 위해 백산의 행적들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사오야. 명령이야. 네가 나였어도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현주 씨 만나서 직접 들어야겠어. 현주 씨 지금 어딨어? 북쪽 호위청 요원들과 헝가리 경찰들이 쫓고 있으니까 부다페스트 어딘가에 잠적해 있을 거야.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현준이도 우리도 모두 위험해. 하루가 흘렀습니다. 직원의 소리에 눈을 뜬 현준. Mentők, gyorsan jöjjenek azonnal, mert itt egy vérző ember fekszik az irodában.
이 전화 한 통으로 현준의 위치를 파악하고 북한 호위 총국 전원과 헝가리 경찰 그리고 정보국 요원들까지 현준은 부상당한 몸으로 여길 또 빠져나가야 하는데 헝가리 당국에 항공 협조 요청하고 닥터 조장은 모든 상황을 보고해라. 움직여. 네. 현준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죠. 죄송합니다. 트럭에 올라타서 목숨을 건 마지막 탈출을 시도합니다. 사람 한 명 잡겠다고 군사용 미사일 헬기까지 동원한 걸 보면 북한 호위 총국 전원도 윤석철 위원장의 죽음으로 인해 전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현준을 목숨 걸고 잡아야만 했던 거였죠.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내일까지야. 이것은 네가 맡아. 내가 놈을 잡지 못하면 네가 끝까지 쫓아. 그게 너하고 내가 살 길이야. 백삼 부국장은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접니다. 현준이었죠. 이유가 뭡니까? 날 버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네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땐 내 운명을 당신 마음대로 정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현준은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기고서야 승희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윤성철 사망은 북쪽 내부 갈등에 의한 거라고 했어. 아니 내가 했어. 현준은 명령을 받았고 암살에 성공했으며 백산이 자신을 쓰고 버릴 생각으로 명령했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사우 씨는? 사우 씨가 현준 씨 구하러 온 거 몰랐어? 윤석철 죽음이 남쪽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난 살아있어서는 안 될 존재야. 나하고 같이 있으면 사우도 너도 위험해. 그만 돌아가. 나 현준 씨 절대로 버릴 수 없어. 죽더라도 같이 죽을 거야. 나 혼자 이대로 못 가. 승희와 현준은 부다페스트를 탈출하기 위해 호텔 밖으로 나오는데 사우가 감시하고 있었죠. 그리고 사우는 이미 승희의 소지품에 위치 추적 장치를 숨겨두고 있었는데 기차 시간 알아볼게. 꼼짝마 그게 앉았어. 그만 올게. Venha, André. Diga-me, Bruno, o que é
그리고 현준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안 건지 호위총국 요원들이 기차역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표를 사서 나가려던 그때 호위총국 요원들의 모습들이 보이고 현준은 빨리 승희한테로 돌아가 이곳을 빠져나가야만 하죠. 죽더라도 같이 죽을 거야. 나 혼자 있는. 현준은 홍승용을 인계했던 비행장에 도착해 경비행기를 탈취합니다. 이곳 부다페스트를 벗어나려 하는데 그때 사오가 나타났죠. 차를 활주로 중앙에 세우더니 사오는 현준을 향해 또다시 총을 겨눕니다. 현준은 승희가 죽은 슬픔과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고통을 동시에 겪어야 하는데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오는 자신이 죽인 현준을 보며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사건이 있은 후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백상과 사오를 포함해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온 듯 했으나 NSS 내에서는 현준의 배신과 죽음을 의심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최근에 입항하는 카플랴 바다우에는 러시아 대사관 오는 외교 항랑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외교 문제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뭐 좋은 방법 없어? 이럴 때 김현준 선배가 딱 있었으면 감으로 딱 찍어 빨리. 왜? 회사 내에서
그 친구에 대한 기억은 다 지우랬지? 남북회담 사무국에서 끊겼던 직통전화가 다시 연결됐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한편 청와대, 대통령이 바라던 북한과의 소통이 다시 시작되고 분위기가 참 나이스였죠. 윤성철의 암살 사건도 북한의 내부 갈등 정도로 마무리되며 더 이상의 압박도 없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NSS를 더 이상 국정원의 비밀 산하기관이 아닌 정식적으로 독립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바꾸고 백사는 부국장에서 국장으로 승격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뭔가 찜찜했었죠. 북한의 최고 핵물리과학자 홍승용과 북한 서열 2위 윤성철이 암살되는 전쟁으로까지 치달아도 이상할 게 없었던 사건이었는데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힘을 가진 정원사가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지시하신 일들은 다 처리했습니다. 이젠 나랑 일하는데 많이 익숙해진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 모르게 현준으로 하여금 윤성철을 암살하고 사후로 하여금 현준을 처리한 뭔가 굉장히 구린 백산 그리고 진사우 정상적으로 복귀한 듯 보였으나 NSS 기관 내 비밀 정보들을 조작하거나 수사를 방해하는 일들을 백산의 지시를 받으며 사우가 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하죠. 한편 NSS 최고 해커 양미정은 현준의 죽음 이후로 NSS 일들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조금씩 삐뚤어지고 있을 때쯤 아이리스의 킬러 빅의 셋업에 걸려들고 있었죠. 헝가리에서 차량 폭발로 죽은 줄 알았던 승희는 사실 사고 직전 북한 호위부가 들이닥쳐 현준이 위험하다는 사후의 전화를 받고 내렸고 기차역 안으로 들어와 현준을 찾았지만 없었죠. 그때 멀리 떨어진 차량이 폭파하고 여전히 북쪽 호위부 요원들이 많아 사후와 함께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승희는 백산이 현준을 버렸고 사후가 배신한 걸 모른 채 의문투성이인 현준의 죽음과 그리움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동료이자 친구인 정희는 부다페스트의 병원들을 조사해 현준의 흔적들을 찾아보지만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준을 쫓던 북한 호위총국 요원들의 사진을 찾아 승희에게 보내줍니다. 자네 경력엔 안 좋겠지만 윤성철 동지가 죽은 건 나한테 나쁜 일이 아니야. 윤성철이 움켜쥐고 있던 핵 개발의 주도권이 내 손으로 넘어왔으니까. 지금 우리 공화국에서 핵무기가 어떤 의미인지는 자네도 잘 알 거야. 고사 직전인 공화국이 세상을 향해 발악하는 마지막 자존심이지. 북한 서열 2위 윤성철의 경호 실패로 목숨도 장담하지 못했던 박초룡은 윤성철이 죽은 뒤 새로운 실세가 된 연기훈 노동 최고위원에게 불려갔는데 뜻밖의 기회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번 윤성철 사건으로 모든 걸 잃어버린 자네를 다시 복권시킬 작정이야. 만나보시겠습니까? 됐어. 수개월 동안 악몽을 꾸다가 눈을 뜬 현준. 어떻게 살아났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일어나 보니 병원이었죠. 그리고 한 백인 남성이 휴대폰을 전달합니다. 회복됐다는 연락 받았습니다. 정말 다행이군요. 누구야? 당신 목숨을 구한 사람.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소. 그리고 현준의 목숨을 구한 이 남성은 현준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연히 말려든 게 아닌 거대한 조직에 의해 선택되었고 이용당한 후 버려진 거라고. 그리고 백산이 배후의 끝이 아니라며. 하지만 현준은 그 누구의 말도 믿지 못합니다. 설사 목숨을 구해줬더라도 말이죠. 결국 이 병원을 빠져나갑니다. 다시 호위총국 책임자로 복귀한 박철용은 선아를 구제할 방법을 찾아왔죠. 헝가리 국경을 통과할 때 찍힌 사진이야. 지금 일본에 있어. 가서 잡아. 네가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현준은 수개월 동안의 밀항을 통해 부다페스트에서 일본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믿지 않는 현주는 오로지 복수 하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선아는 윤철용을 암살하고 자신의 인생도 나락으로 빠뜨린 현준을 잡으러 왔는데 원래도 괴물 같았는데 이제는 진짜로 괴물이 되어버린 현준을 제압한다는 건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준은 선아를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애쓰지 마. 그럴 마음 있었으면 진작 죽였어. 죽고 싶은 게 아니면 먹어두는 게 좋아. 더 이상 쫓지 마. 호의는 이번뿐이야. すみません。お兄ちゃん？お兄ちゃん？ 현준이 죽을 각오로 부다페스트에서 일본 아키타까지 온 건 승희와의 지난 추억이 있기 때문이었죠. 지난 추억 알게 된 소녀 유키와 유키 가족의 도움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사경을 헤매던 현준은 간신히 기력을 찾고 복수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알 수 없는 누군가로부터 메신저로 말을 걸어오는데 부다페스트에서 목숨을 구해주고 치료해줬던 그 남자였죠. 찾느라 애 좀 먹었어. 날 찾은 이유가 뭡니까? 헝가리에서 말했듯 우린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어. 관심 없습니다. 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어. 이 의문의 남자는 함께 복수를 하자고 하지만 현주는 또다시 정체도 모르는 누군가로부터 명령을 받을 수는 없었죠. 그리고 현준의 목숨을 구해주고 잘 따르는 귀여운 유키, 그 뒤에서 복수의 칼날 같은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는 선화. 또 뭐냐? 너 정말로 이러다 죽어. 닥쳐. 움직이지 마. 현준을 암살하러 왔지만 되려 암살을 당할 것 같은 선화. 하지만 현준은 선화의 목숨을 또다시 살려줍니다.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야? 난 널 죽이러 왔어. 그런 날 왜? 넌 이유가 뭐야? 뭘 위해서 이래야 돼? 그만 들어가. 돌아갈 곳이 없어. 널 죽이지 못하면 내가 갈 데가 없다고. 그럼 날 죽여. 하지만 지금은 안 돼. 꼭 해야 될 일이 있어. 그 일이 끝나면 네가 뭘 하든 네 뜻대로 해. 아노, 私にお手伝いできることありますか? 아리가또 유키. そこに置いといて. 선화는 현준을 몇 번이고 죽이려 했지만 현준은 몇 번이고 살려줬죠. 또 따뜻한 밥과 방탄커피, 그리고 쉴 수 있는 안식처까지 선화는 현준에게 끌리고 있었죠. 그리고 표현합니다. 이 동상엔 슬픈 전설이 있어. 옛날에 다치코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가 살았는데 타로라는 남자랑 사랑을 했대. 다치코는 더 젊고 아름다워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비의 샘물을 마시고 마법에 걸려서 여기 다자와 호수를 지키는 용이 되었는데 이후 타로도 저 멀리 도하다 호수를 지키는 용이 되었고 겨울이 되면 다자와 호수에 와서 사랑을 나누는데 이들의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호수는 얼지 않는다는 전설이었죠. 두 사람은 그저 사랑을 하고 싶었는데 서로 각자 다른 곳에서 괴물이 되어 있다니 현주는 무섭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승희는 요원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 괴물이 될 것 같다고 슬프다고 말합니다. 우리 그만둘까? 이젠 그러고 싶어도 안 되잖아. 무슨 전설인데요? 동상에 슬픈 전설이 있다고. 난 전설 같은 건 믿지 않아.
그리고 선아는 현준이 복수를 준비하고 있는 아지트에 와봅니다. 여기서 백산이 윤성철 위원장 암살 지시를 했고 현준이 버려졌다는 것을 눈치채죠. 그리고 현준이 사랑하는 승희의 얼굴도 확인하고 기분이 좀 그랬죠. 그리고 선아는 무엇을 하려는지 한국으로 향합니다. 잠시 다녀올 곳이었습니다. 현준을 그리워하며 현준의 생사를 조사하고 있던 승희는 친구 정인을 통해 뜻밖의 정보를 입수합니다. 너 김선아 기억해? 그 여자가 체포됐어. 근데 특이한 건 아무리 북한 특수요원이라고 해도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를, 더구나 국장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이상하지 않니? 팀장님! 잘들 있었어? 팀장님도 없는데 잘 있을 리 있어요? 승희는 현준이 살아있을 거란 희망을 가지고 그 실마리가 되어줄 선아를 만나기 위해 휴직 중인 NSS에 6개월 만에 찾아왔죠. 이제 그만 복귀하는 게 어때? 저 국장님께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뭔데? 김선아 만나게 해주세요. 그 정보. 그리고 백상국장에게 선아를 만나보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상현 실장은 절차상 안 된다고 반대합니다. 안 된다는 거 네가 더 잘 알잖아. 국장님. 만나봐. 필요한 조치 해줘. 선아를 만난 승희. 내가 알고 싶은 건 그때 부다페스트에 있었던 그 남자 살아있나요? 모릅니다. 현준이 살아있는지를 간절히 물어보지만 선아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승희는 어떤 알약 하나를 은밀히 전달하는데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죄송해요. 승희가 나가고 얼마 후 선아는 발작을 시작하는데 입에서 거품을 물더니 호흡곤란이 와 급하게 병원으로 호송됩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호송되던 중 선아는 호송 담당 요원을 제압하고 탈주하는데 성공하죠. 俺の金はどこだ? 어시부츠와 난다. 현주는 총과 탄환, 무기를 구하기 위해 브로커 사무실에 왔는데 전쟁의 준비 중까? こんなの無理だ. 현준이 원하는 건 초정밀 저격 총부터 시작해 다량의 무기들을 원했죠. 불가능하다고 말하자 현준은 엄청난 현금을 주더니 끝나면 2배를 더 준다고 말합니다. 銃の引き渡しの時計、さらにこの2倍よ。 일본 B2 비상계좌에서 사전 승인 없이 거액이 인출됐습니다. 현준은 무기를 사기 위해 NSS 해외 비밀 계좌에서 거액의 돈을 인출했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브로커에게 무기를 건네받을 약속 장소에 갔는데 그 브로커의 익명의 신고로 현준은 일본 내각정보조사실 요원들에게 어이없게 잡히고 끌려가게 됩니다. "国内にあるブローカーを通して大量の武器を購入しようとしているという情報を受け逮捕したものです。スパイ暗殺やテロのためのようなものです。何しに日本に来た？発見だ！もういいわ。やめろ。自白をさせるのは難しそうですね。内閣情報調査室国際部所属佐藤恵梨香です。 하지만 내각정보조사실은 현준의 어떤 기록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백상과 사오는 현준의 모든 기록들을 의도적으로 전부 없애버렸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NSS에서 견뎌냈던 각종 테스트들 때문이었을까요? 일본 내각실의 고문도 그럭저럭 견딜 수 있었습니다. まるでこの世に存在しなかった人のようにね。
일본 내각정보조사실의 판단으로는 고도의 특수훈련을 받고 고문을 견뎌낼 정도의 엄청난 의지력과 집중력이 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준이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내각정보조사실의 아름다운 요원 사토 에리카는 한 가지 은밀한 거래를 제안하는데 私の提案を受け入れるならあなたは自由の身よ 완전히 예전의 위치로 복귀한 북한 호위총국 책임자 박철용에게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일본 밀항에 성공한 선화였죠. 나다. 지금 어디야? 어머니와 제 동생들 하지만 선아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윤철영 사건의 책임으로 가족들이 처형되었던 것이었죠. 죽은 게 사실입니까?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선아, 내 말 잘 들어. 김선아. 김선아가 도주시 이용한 약물은 알펜이었습니다. 알펜? 승희가 선아에게 줬던 알펜이라는 알약은 NSS 블랙 요원들에게나 지급되는 것이었는데 김선아가 탈출하도록 유도하고 승희는 그 뒤를 쫓으려 했던 것이었죠. 승희 지금 어디 있어? 일본에 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일단 이 사실은 너만 알고 있어. 어? 그리고 네가 가서 승희 데려와.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찾아야 돼. 알았지? 한편 가족들이 처형당한 슬픔에 이젠 정말 갈 곳도 갈 이유도 없는 선아는 큰 의미가 돼주었던 현준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지만 없었죠. 今どこにいる? 그리고 수소문에 간신히 현준이 갇혀있는 내각조사실 형무소를 알아냈고 어떻게 빼낼지 고민하던 중 승희가 일본까지 쫓아온 걸 눈치챕니다. 한국에서 신세 진 것 때문에 봐준 거야. 이제 그만해. 현준 씨 찾고 있는 거 맞죠? 현준 씨 살아있죠? 이때 승희를 찾으러 일본까지 온 사오가 나타납니다. 무시야! 김선아 죽이면 현준 씨 못 찾아. 현준이 죽었어. 세상 사람 다 아는 사실이야. 그걸 모르는 건 너 하나뿐이야. 살아있어. 社会正義党幹事長伊藤正幸 일본 내각 조사실에서 현준에게 내민 은밀한 제안, 윤성철 때처럼 유력 정치인을 암살하는 것이었죠. 대상은 이토 마사유키, 겉으로는 청렴하고 신망받는 원로 정치인이지만 실상은 지역구 대부분의 야쿠자들과 결탁한 범죄자였는데内閣調査室が動くには政治的に敏感な部分だから我々の代わりに彼を消してくれればあなたを自由にしてあげる。先生、見事なもんでしょう。スースーやられた！ 일을 끝마친 현주는 미리 파악해둔 경로대로 장소를 빠져나가려 합니다. 奴が見つかり次第始末しろ。
시마츠ですか? 하지만 일본 내각실의 거래도 헝가리 때와 마찬가지로 쓰임이 다한 현준을 처리하기로 했죠. 다행히 현준은 미리 예상이라도 한 듯 그 자리를 잘 빠져나갑니다.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eems to be undergoing secret movement with the North Koreans. No, sir. 대한민국과 북한의 군사 분계선으로 며칠 동안 하루 수백 대의 차량이 어떠한 제지도 없이 이동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러자 주변국들의 정보기관과 군대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유는 북한의 지속적인 대량 물자 지원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등 북한의 변화를 주도하고 싶어하는 대통령의 의지였죠. 양국의 정상이 만나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의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하는 조사 전부 중단해. 군사 분계선을 검문도 받지 않고 통과한 북한 차량이 지금 서울에 들어와 있습니다. 청와대 지시야. 그런데 북한 문제를 담당하던 NSS가 지난번 헝가리 사건 때 홍승용 작전이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 때문인지 청와대는 이번 일에서 NSS를 완전히 배제시켰죠. 이것도 대통령의 의지였습니다. 모든 추적 작업 중단하고 입수한 자료들 전부 폐기해. 국장님 특별 지시사항이야. 못 들었어? 우리도 저 기념으로 한 장 찍을까? 너 네 신분이 뭔지 잊었냐? 어디다 사진을 남겨? 1, 2, 3. 유치해 죽겠네. 나 유치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반도의 정세를 걱정하는 주변국들의 눈이 아주 바쁜 하루였습니다. 조선반도의 정세는 조선반도의 주인이 결정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연기훈 노동당 최고위원이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만났습니다. 대통령은 연기훈 위원에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분단된 국가들의 통일은 대부분 치밀한 계획보다는 급격한 계기로 이루어졌다며, 미중 러일은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한쪽으로 편중되어 동북아의 힘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어 어느 한 곳도 바라지 않을 거라며, 그들은 우리의 통일을 환영할 이유가 없겠지요. 나는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통일 문제를 논의하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핵개발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전국의 16기의 경수로와 4기의 중수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핵연료봉이 8,000톤 이상 저장돼 있습니다. 그것은 히로시마급 핵탄두 5,500개를 생산할 수가 있죠. 그리고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지금 겪고 있는 국제적 고립과 내부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지도자 동지께서는 남쪽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실 모양이에요. 지금 정상회담이 열리면 남조선 의도대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장 동지의 입지도 약화될 겁니다. 막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지만 연기훈은 대외적으로는 정상회담을 환영하지만 은밀히 박철용을 통해 정상회담을 막을 준비를 합니다. 맡겨주십시오. 제가 막아보겠습니다.身分証はどうせこれを持って飛行機には乗れ別にあるじゃん
한편 현주는 일본에서도 사면초가의 상황인데 야쿠자와 결탁된 거물 정치인을 처리한 덕분에 이를 덮으려는 일본 내각 정보실 그리고 경찰과 야쿠자들의 추격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현주는 자신을 내각 정보실에 넘긴 브로커를 조져서 겨우 한국으로 가는 밀항선에 올라탔는데 그때 공포에 질린 유키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유키. 유키의 가족들이 전부 피살되었는데 아이리스의 킬러 빅이었죠. 유키, どうしたんだ 유키? 빅은 홍승룡에게 받은 USB를 가지고 오라고 현준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유키는 무사할 것이라고. 1시간 후다. 유키 大丈夫?怖がらないで。大丈夫だから。 총 버려. USB. 내부터 보내. SH-0615. 안녕하세요. 아이리스 시즌 1, 2부 4, 5, 6, 7편이었습니다. 3부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네포였습니다. 구독 안 하면 너 진짜 나쁜 아이구나.